무리 중에서 윤경 역을 맡은 하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영화 보시면서 관객분들도 굉장히 에너지를 주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계신 우리 감독의 배우분들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순하고 좋으시죠? 네, 인사하실 때 욕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좋은 분들이니까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서 관객과 대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완 감독님 이 작품이 단편집이라는 작품 이후로 감독님께서 계속 애착을 가지시고 거의 몇 년간 이 작품을 만드셔서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장편으로 처음 참여하게 되셨는데 소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부산국제영화제는 뭐 저는 원래 그 연출 이전에 그 연기자로서 계속 활동을 했었어서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영화 뭐 제가 출연했던 건 똥파리나 너 하나의 짐승에 제가 출연을 계속 했었고 그런 영화를 통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계속 찾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단편영화제 작업을 하면서 집이라는 단편영화를 3년 전에 만들었었고요. 그 영화가 이제 다른 영화제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가 이번에 이거를 장편 작업을 하면서 명필름 아카데미 명필름 랩에서 제작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상을 보이게 돼서 부산에서 첫 장편을 공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가슴 벅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박하영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은 물론 감독님도 이 시간 동안 수고하셨지만 앞에 나와 계신 배우분들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님 이 배우분들의 캐스팅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가 제가 시나리오를 작업하면서부터도 그랬고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캐릭터 영화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캐스팅하는 과정이 조금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오디션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독립영화에 출연했던 20대에서 이제 고등학생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들부터 해서 뭐 소속사가 있는 배우들 거의 다 만나볼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랑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단편 영화 때 작업을 같이 했었던 여기서도 박하영 역할을 맡았던 김가희 배우가 사실 저는 맨 처음 준비할 때는 단편을 했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다가 오디션 볼 때 한번 놀러와 해서 놀러 왔는데 놀러 왔다가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다가 다른 배우들도 쟁쟁한 분들이 많았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한 5차례를 만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근데 그 시간이 오디션이나 미팅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도 이 친구가 박하영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고 믿음이 들었고 이 친구도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시간이 점점 더 욕심도 났고 자기가 박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도 강해지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김가희 배우를 캐스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남자가 사랑할 때 영화를 예전에 되게 유심히 잘 봤었어서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그 강미나라는 배우 이름을 확인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강미나 배우를 캐스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재균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영재 역할을 찾는 데가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배우들을 만나고 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재균 배우를 만났는데 너무 느낌이 좋아서 첫 만남에 1시간 반을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만났을 때 2시간을 미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후일담이지만 이재균 배우는 저랑 1시간 반에 미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캐스팅되고 말하더라고요. 자기 담 걸렸다고. 그리고 우리 여기 한별이나 윤경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여기 많이 출연했던 지금 저기도 앉아 있는데 저희 배우들이 저 친구들도 역시 제가 독립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계속 유심히 봤던 배우들이고 계속 욕심을 냈던 배우들인데 마침 저희가 프로필 오디션 공고를 냈을 때 내들어갔고 흔쾌히 기분 좋게 캐스팅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영화가 힘이 들지만 작업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무대에는 같이 올라오지 않으셨는데 객석에 배우님들이나 스태프분들 같이 계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각 배우님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편집도 그렇고 박하영의 시나리오도 그렇고 배우분들이 받았을 때
물론 욕심은 날 수 있는 역인데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수밖에 없는 연기들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 하시면서 이 작품 완성시키셨는지 제일 끝쪽에 계신 하윤경 배우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힘들었던 거는 이제 가희 친구 저랑 동갑이고 되게 친한데 많이 괴롭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네. 눈물을 머금고 네, 많이 괴롭게 해서 되게 많이 미안하고 그래도 친구가 많이 견뎌주고 또 멋있게 연기를 해준 거를 스크립 통해서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한별 배우님도 저도 저는 정말 착하거든요. 그리고 가희 누나를 원래 14년 이비장센 때부터 같은 섹션에서 만나서 원래도 친분이 있었고 되게 좋아하는 누나였는데 제가 그렇게 나서서 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감독님 말씀처럼 저희 사람 아니고 배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사람으로서는 막 위로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런데 역할상 저희가 위로를 해버리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거 참고 담배 피러 가는 척하면서 올라가고 이런 게 들었고 즐거운 거는 정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배우들 보면서 배우고 그거 연기하는 것 외에 저희끼리 너무 잘 맞아서 감독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놔서 너무 신나게 놀면서 촬영했습니다. 네, 하민아 배우님. 네.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정말 욕심나는 캐릭터였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았고 또 캐스팅 돼서 전체 시나리오를 읽으니까 읽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너무 뻔하지만 힘든 가희 언니 보는 것도 많이 힘들었고요. 근데 감독님께서 많이 이끌어주시고 저희한테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많이 주셔서 힘든 것보다 더 행복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김가희 배우님. 네, 이 자리를 꼭 오기로 열심히 해서 오게 된다면 이것도 힘들었다 저것도 힘들었다 그때 보상받아야지 했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게 되니까 힘든 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근 배우님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게 촬영했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몸적으로, 실적으로. 저기 좀 부르시죠? 그만 오시고.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뭐 많이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배우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감정에 끝까지 가본다는 게 가희도 물론 그렇겠지만 굉장히 힘들면서 여태까지 했던 작업 중에 가장 재밌는 작업이었고 여기 사람들이랑도 너무나 막역하게 좋은 사이가 돼서 아주 든든한 동료들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박하영이 조금 이제 보시기에 힘드시고 좀 불편한 분들이 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 박하영 카페 있는데 거기 꼭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가희 배우님 이제 다 괜찮아지셨나요? 네, 괜찮으셨습니다. 네, 그야말로 강렬한 에너지의 영화고 실제로 이렇게 객석 앞에
관객분들의 마주한 배우님들은 아주 순하고 그리고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은 팀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팀은 계속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신 저희가 그 네. 죄송한데 저희가 에코백을 6개를 준비해왔어요. 네네네. 6명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 원래 그러니까 영화를 할 때 제작을 했던 건데 오늘 질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6분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그럼 짧게 한 개씩만 받아서 6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장원활동원님 마이크를 이쪽. 네, 손을 한 번만 들고 계셔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미리네입니다. 잘 봤고요. 일단 먼저 가희 배우님도 그렇고 그 배우분들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아마 여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스크린으로 봐도 아무리 연기라고 하지만 약간 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지금 박하영이라는 인물이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어머니 부재잖아요. 왜 엄마는 박하영이라는 캐릭터 영화라고 하셨는데 왜 엄마는 박하영이라는 아이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렸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은미정. 질문은 한 가지씩만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맥락입니다. 은미정이라는 그 캐릭터도 왜 그 패밀리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지 그 캐릭터의 그 행동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엄마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 원초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10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를 쓴 건 아니었어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10대든 20대든 30대든 그리고 어떤 단체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상대성이라는 건 물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되게 기형적인 관계를 써내려가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만 10대를 통해서 관통을 한 것뿐이고 박하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한테 사실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근데 좀 결핍들을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버려져 엄마가 책임져주지 않는 소년데 엄마라고 불리고 친구들한테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모성애가 뭔지도 아마 모를 박하영인데 그 모성애를 제가 여자라서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했을 때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모성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성애를 이 캐릭터가 품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이 사회가 지금 꼭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는 것도 있고 외면하는 것들도 있고 혹은 더러워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한 인물, 한 사람한테 관통을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성장 영화로서 10대 소녀한테 관통을 시켜서 캐릭터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은미정 캐릭터에 대해서도 짧게. 은미정은 어떤 질문이었죠? 제가 까먹었네요. 왜 그 무리 안에서 나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미정이는 사실 나가지 않는다기보다는 못 나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정이가 거의 두 군데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역 배우 활동을 할 때 다른 곳에 있고, 근데 거기서는 마치 또 똑같은 박하영처럼 사실 끼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는 두 인물이 사실 누구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낀다 안 낀다의 문제라기보다 미정이 역시도 뭔가 받지 못한 것들 그리고 받았지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갈구함이 분명히 박하영하고 맞닿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팸에 머물고 있다, 나가지 않았다, 이거는
글쎄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화를 저도 뭐 제가 만들었지만 보는 분들이 또 완성해가는 게 마지막 영화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서 예, 생각하시는 대로 완성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 배우님께 직접 선물을 가져다 주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또 다른 관객분 질문 받겠습니다. 이 앞쪽에 계신 네, 가까운 쪽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화 너무 슬프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화면 비율에 관해서 질문할 건데 과거와 현재 사이의 화면 비율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거와 현재를 나누기 위해서 쓰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화면 비율로 보여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촬영 감독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쵸 뭐 효과적으로 봤을 때 과거와 현재를 이제 뭐 지금 저희가 과거 메인 시간대인 5년 전을 4대 3으로 썼고 그 다음에 현재를 1.85대 1로 썼는데 물론 헤어나 모습들에서 박하영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이건 과거였고 이거는 메인 현재 과거고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데에서도 화면비가 더 이렇게 바뀌면은 조금 어떤 각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 그 후의 이야기였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그 과거 메인 5년 전 시간대가 인물에 되게 집중을 시키고 싶었어요 관객들을. 그래서 이 4대3 비율로 하면은 좀 더 좁고 그러기 때문에 박화영이라는 인물 그리고 혹은 영재 뭐 미정이 그다음에 다른 인물들 하나하나한테 되게 좀 집중을 할 수 있고 더 힘을 크게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한 그 4대3으로 찍으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카메라 역시 저희는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찍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계신 남자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5번째 줄이. 지금 질문하신 분? 네, 지금 질문하신 분 손 한번 더 들어주시면 김가희 배우님께서 또 선물에 가져다 주시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배우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영화가 참 그 폭력적인 장면도 있고 선정적인 장면도 있고 그 주인공 박하영님은 또 살을 좀 찌우신 것 같아요. 그 연기하면서 좀 힘드신 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궁금합니다. 김가희 배우님께 질문 주실 거죠? 네.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신 분. 네, 다시. 네, 들었습니다. 네, 그 제가 질문한 거 배우님들한테 질문한 건데 그 영화가 그 폭력적인 장면도 있고 좀 성정적인 장면도 있고 그 주인공님은 좀 살을 더 찌우신 것도 있는데 연기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그냥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걸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조금 통통한 체격 조건으로 오디션에 참가 자격이 있었고요. 이제 뽑히게 되면서 이제 대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명필름 영화학교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어서 2달 동안 합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사 자체나 제가 언어 폭력을 받는 거나 좀 몸 움직임이나 조금 더 찌워보면 어떨까 하고 감독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이왕 이렇게 기회가 된 거 제대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서 살도 찌웠고요. 처음에는 살 찌우는 게 어렵더라고요. 빼는 것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위도 많이 늘어나고 탄력도 받아서 원래 10kg만 찌라고 하셨는데 15kg 쪘고요. 지금 23kg 감량했고요. 네, 그리고 욕이 제가 조금 찰지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좀 박화영이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이제 방언 터지듯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달고 샀다 보니까 요즘도 사실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네, 술 먹다 보면 그리고 담배도 뭐 집대 이후로 조금 필 줄 아는 연습을 했지만 좀 어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잡는 연습이나 뱉는 거 연습했고요. 그다음에 선정적인 부분은 정말 사실 하기 싫었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야한 것이 아니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스태프분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움 없이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배우분들 에피소드 다 들어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많이 있진 않아서요. 강미라 배우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가희 언니가 합숙을 하고 있을 때쯤에 뒤늦게 캐스팅이 돼서 배우들끼리 워크숍을 한 달 정도 파주에 가서 가희 언니가 있는 곳으로 출근을 해서 리딩도 많이 하고 즉흥극처럼도 씬을 연기해보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사실 텍스트 대본을 볼 때부터 충격적인 영화였기 때문에 각오를 했던 것보다는 촬영 현장이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끼리 다 같이 친해서 다 100% 믿어줬기 때문에 폭력적인 걸 이렇게 연기를 해도 잘 받아줬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은 문제가 없었고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언니랑 씬이 제일 많이 겹쳤던 게 저인데 그런 언니도 버티고 견뎌내는데 제가 옆에서 무어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저는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질문 받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캐릭터들, 특히 이제 여성의 감정선을 잘 드러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감독님도 대단하지만 이제 배우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배우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캐스팅 되셨긴 했지만 이 영화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캐릭터나 대본 자체가 연기하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대본을 보고 이제 선택하신 계기와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과 디렉팅을 하실 때 어떻게 주고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전체 배우님들 다 여쭙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재균 배우님, 한별 배우님, 한윤경 배우님 아까 대답 안 주신 세 분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 대본을 보고 가장 좋았던 점은 주인공들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도 동정이 잘 안 가더라고요. 되게 좀 극한으로 끌어올려져 있긴 한데 굉장히 인간적인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상황은 굉장히 너무나 심각하지만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착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박하영한테도 동정이 잘 안 갔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박하영에게 동정심이 안 가시는 분들이 100%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그냥 대놓고 인간적인 영화 같아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감독님이랑 디렉팅 같은 경우는 일단 워크숍을 한 달을 넘게 하다 보니까 촬영장에서는 거의 저희가 할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다 익어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저희는 편하게 연기를 하면 됐었는데 전 때리는 씬들이나 욕하는 씬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저도 모르게 연습을 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많이 있었긴 했는데 근데 막 욕이 289 같은 막 이상한 욕이 나와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욕이. 그게 감독님이 학창시절에 감독님만 쓰셨던 욕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밀착돼서 있었어요. 배우들하고 감독님하고는 되게 밀착돼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마음.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네, 한별 배우님. 일단 아까 가희 누나랑 3년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박하영의 원작이 되는 단편 집부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고 제가 대학 전공이 청소년 상담인데 이 반응은 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의 실태 같은 걸 저는 굉장히 밀착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 자체를 열심히는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다큐멘터리도 보게 되고
근데 그런 일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박하영을 보고 저런 일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걸 때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덮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추는 영화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물론 네, 좋은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도 있지만 네, 저는 처음 든 생각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배우님. 저는 시나리오를 보고 오디션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나요?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고생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중에 한 명을 내가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단 기대를 갖고 오디션 지원했고요. 근데 뭐 막상 시나리오 받아봤을 때도 역시나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어가지고 네, 오디션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강문하 배우님이 고개를 가져다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에코백이 2개가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자에게 2개를 드려서 친구분께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해 주시는 분은 김가희 배우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어떡하지? 저 모자를 쓰신 네, 남자 관객분. 네. 손을 해주세요. 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이런 걸.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일단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숨을 안 쉬고 이렇게 쭉 보다가 숨을 탁 쉬는 부분이 제가 숨을 쉴 수 있었던 부분이 엔딩 노래 매일을 묻는다가 그 선택한 배경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진짜 숨을 못 쉬고 보다 그 노래가 나올 때 숨을 탁 쉬면서 몸이 쫙 풀리더라고요. 모든 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네. 너무 궁금하고 그 노래를 선택한 배경이. 네, 그 노래는 뭐 저도 되게 예전에 나왔던 노래라서 되게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 사실 그거를 그 음악을 꼭 처음부터 쓰려는 의도를 갖고 있진 않았어요. 네, 근데 맨 처음에는 지금 음악 감독님하고 이야기했던 거는 박하영 메인 테마를 되게 우리 한번 거창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음악이 많이 없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고 그 음악을 그렇게 쓰겠다고 생각을 굳게 갖고 있었는데 편집을 하면 할수록 참 영화라는 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근데 저는 시나리오 때도 그랬고 박하영이란 캐릭터한테 사실 저 역시도 제가 쓰고 만든 세계의 인물이지만 함부로 동정할 수 없는 것 같고 함부로 응원해 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인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쉽게 내 기준의 잣대로 판단해서 어떤 힘들지 뭐 이렇게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음악을 쓴 이유는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약간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스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좀 따뜻한 보이스가 따뜻하면서 외로운 보이스가 없을까. 근데 좀 그래도 한번 박하영한테 약간 온기를 한번 전달해 줄 수 있는 음악이 어떤 걸까 하다가 이 음악이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편집 마지막 과정에서 이 음악을 붙여봤는데 너무 조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쉴 수 있고 감동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이 음악을 쓰고 이 음악을 1절만 쓰고 나머지 1절 이후부터는 다시 박하영 메인 테마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과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박하영이 월드피어으로 첫 선을 보이고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많은 기회를 통해서 관객분들의 배우님들 같이 만나실 텐데 아마 보신 것처럼 이 작품은 뜨거운 온 몸과 온 힘을 다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라는 걸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박하영이 개봉 때까지 관객들 만날 수 있게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감독님이 대표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힘든 영화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저희가 완성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이 영화에 대한 의미를 완성해가는 건 관객분들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무서운 애들이 아니고 되게 착하고 재밌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에 그 카페가 있습니다. 박하영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가입을 해주시면 배우들하고도 소통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이렇게 만남의 장들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질문해주신 관객분은 빨리 나와주시면 에코백을 전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박하영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과 게스트분들 먼저 퇴장하신 후에 관객분들 퇴장하겠습니다.